등가속도 운동. 물리는 주구장창 등가속도 운동, 포물선 운동, 원운동, 진자 운동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올림에서 나오는데 재영아 이번에 물을 시험 봤는데 만약에 성적이 이상하다 뒤진다. 자, 등가속도 운동을 첫 번째 나 등가속도 운동 제대로 판별할 수 있어? 여기부터 시작해야지. 왜? 등가속도 운동에만 사용되는 그런 개념을 다른 거에다가 사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물체가 움직인다. 자유낙하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 자, 연직상반으로 던진 물체 있어. 그리고 연직상반으로 던졌을 때 얘기해. 자, 20m 퍼 초에 속력으로 던졌어. 언제까지 올라가? 언제까지 올라가? 예준아, 언제까지 올라가? 얘 언제까지 올라가? 죽고 싶냐? 언제까지 올라가냐? 속도 0이 돼. 그쵸?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저 새끼 봐라 저거. 그러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는데 속도가 0이 된 후에는 뭐 할 거야? 내려올 거야. 그쵸?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운동을 우리가 연직운동 이라고 해. 얘는 연직 상반, 얘는 자유낙하, 얘는 연직운동. 됐어. 그리고 비스듬히 던져서 공기 저항 없어. 포물선 운동으로 떨어져. 됐냐? 그리고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뺑글뺑글 돌리는 등속 원운동에 그리고 실에다가 물체를 매달아서 일정한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놓으면 얘는 진자운동, 왕복운동 할 거야. 자, 이렇게 되는 물체 운동이 6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등가속도 운동이 뭐니? 몇 개 있니? 네 개? 이 중에 등가속도 운동 몇 개 있니? 누가 등가속도 운동이니? 이걸 일단 판별해야죠. 그럼 판별할 때 기준이 뭔지를 머릿속에 정립해야죠. 자, 재영이 4개, 예준이 3개. 자, 그러면 예준아, 네가 생각하는 등가속도 운동 번호 불러. 1, 3, 1, 3, 5. 재영아 불러. 5 1, 2, 3 1, 2, 3, 5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은 1, 3올까 1, 2, 3, 5일까? 1, 3 틀렸어. 다 네. 우리가 미친 듯이 등가속도 운동을 배웠는데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배우니까 그게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물체의 운동을 배웠을 때 실제로 얘가 등가속도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은 어때야 되는데? 재영아 어때야 돼? 네가 생각하는 등가속도 운동은 뭐야?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해야 돼. 그러면 얘는 일정하게 속도가 감소해. 등가속도 운동 맞아? 아니야?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야? 감소하면 등가속도 아니야? 아 맞아요. 맞아? 그러면 이거 등가속도 운동 맞아? 네. 네가 생각하는 등가속도 운동은 뭐야?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돼. 속도 변화가 같은 거. 속도 시간이 변화가 일정한 거, 그죠?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가 일정한 거, 일정하게 늘어나도 되고 일정하게 줄어들어도 되고 속도 변화가 일정하게 등가속도 운동인 거 맞습니다. 근데 왜 다 틀렸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야? 중력? 그럼 중력 말고 다른 힘은 안 돼? 돼? 그럼 그건 잘못된 표현이네. 자,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는 건 재영아 무슨 뜻이야? 그냥 얘기해야 돼. 과거는 많이 아는 애들을 뽑는 게 아니고 생각이 많은 아이들을 뽑는 거야. 그 생각하면 돼. 답 틀렸어도 생각이 맞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다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요번에 합격한 형아들 중에 답은 틀렸는데 설명을 맞게 해서 맞은 형아가 합격한 형아가 있어.
됐니? 그래서 생각이 바른 애들을 뽑는 거지 정답률이 높은 애들을 뽑는 게 아니거든. 그럼 봐봐. 등가속도 운동에서 너의 조건은 뭐야? 일정하게 속도가 변해야 돼. 그죠? 그럼 속도를 일정하게 변화시키는 건 뭔데? 힘이요. 등가속도 운동을 판별하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냐 이게 등가속도를 판별하는 기준인데 더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변화시키는 주체는 누구냐는 거죠. 속도는 뭘 갖는 거야? 결국은 빠방이지. 이 빠방을 일정하게 변화시키는 주체는 누구야? 빠르기와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 힘입니다. 그러면 속도 변화를 일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물체가 가는 동안 받은 알짜 힘의 크기가 일정해야죠. 알짜 힘이. 됐어? 그래서 우리 가속도 구하는 시 뉴턴의 운동 법칙 다시 배웠죠. A는 뭐예요? A는 A 구하는 또 다른 시 A는 N분의 F. 생각을 자꾸 얘기해야 돼. 실제로 가속도를 결정하는 건 그 물체의 질량과 알짜 힘이거든요. 알짜 힘이거든요. 그러니 속도 변화가 일정한지를 봐도 되지만 더 쉬운 방법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받은 알짜 힘이 일정하냐를 보는 거잖아. 어차피 우리가 폭탄을 쓰는 게 아니니까 질량은 변하지 않아. 그죠? 우리가 배우는 한에서는 질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거든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판별 기준은 뭐냐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알짜 힘이 일정하냐가 판별 기준이야. 근데 힘은 벡터야 스칼라야? 이 단어 알아듣지? 크기만 가지면 스칼라, 방향과 크기를 다 가지면 벡터. 알겠냐? 그럼 힘은 벡터니 스칼라니? 힘은 방향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힘은 뭐야? 벡터야 벡터. 힘은 방향을 갖는 벡터라서 너네 알아? 가속도는 방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가속도는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배웠단 말이야. 루트까지 다 배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복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음의 개념을 잡으면서 생기는 오개념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정리해야 돼. 1, 2월달 안에. 그래야 3월달부터 기출문제 풀어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개념을 정리하는 기간이다 보시면 되니까 편하게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야 고치지.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 알겠어? 자, 가속도는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야. 왜? 가속력이 아니고 가속도잖아. 속도는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고 그러니까 가속도도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야. 그럼 잘 봐. 가속도라고 하는 거 너네가 배운 것처럼 m분의 f인데 가속도의 방향을 누가 줬을까? 힘의 방향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인 등가속도 운동은 크기만 일정하다고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야. 방향도 일정하고 크기도 일정해야 돼. 가속도에. 그러니 가속도의 방향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가속도의 방향도 일정해야 되는데 이 가속도의 방향이 흰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흰 방향이 일정해야만 등가속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가속도는 크기도 가지니까 크기도 일정해야 등가속도지. 근데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질량의 크기와 힘의 크기잖아. 근데 우리가 움직이는 동안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의 크기만 일정한지 확인하면 돼. 이게 판별 기준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 안 하니를 물어볼 때 판별 기준은 그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힘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일정한 알짜 힘을 받는지 봐야 돼. 되겠어? 힘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일정한 알짜 힘을 받는지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있는데 질량이 m이야.
그러면 얘가 떨어지는 동안 어떤 힘을 받는지를 봤었어야 돼. 무슨 힘 받아? 네. 그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mg, 아래 방향으로 mg 이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떨어지는 내내 알자임의 방향도 크기도 안 바뀌기 때문에 자유낙하가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맞다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연직상반 운동이요. 물체를 던져 올려서 속력이 여기 될 때까지 갈 거잖니. 얘가 올라가는 동안 무슨 힘 받니? 얘 여전히 중력을 받아요. 그 중력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게 아래 방향을 향하잖아. 그래서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연직상반 운동이야. 그러면 연직 운동은 어떠냐면 올라가는 동안 내려오는 동안 얘네가 받는 힘이 언제나 아래쪽을 향하는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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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야. 그러니까 물체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물체가 움직이는 내내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같잖니. 그러니까 얘가 등가속도인 거지. 그래서 얘도 등가속도, 얘도 등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꼬맹아, 너네가 놓친 거 뭐였을까? 등가속도 운동 4개입니다. 4개. 몇 번? 4번입니다. 얘가 등가속도야. 물체를 던져서 비스듬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얘는 왜 올라갔다 내려와? 중력이라는 힘을 받잖아. 그러니까 얘 운동 경로를 보는 게 제일 나쁜 거야. 운동 경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크기의 힘을 받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그래서 이 포물선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래서 너네는 물리 1, 2를 통해서 등가속도 운동 얘까지를 물투에서 배운 거야.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면 등속도 운동이야? 등속도라고 할 때 속도가 뭐니? 빠르기와 방향이. 그러면 등자를 쓰려면 빠르기와 방향이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그럼 잘 봐. 등속 원운동 한다고 치자. 얘 등속 원운동이야. A에 있을 때 운동 방향 어디야? 중심. 아니, 운동 방향. 접선 방향. 됐어? 운동 방향 어디야? 접선 방향이야. 운동 방향 어디야? 접선 방향이야. 그럼 이거 방향 바뀌고 있어? 안 바뀌고 있어?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을 할 때는요. 얘는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야. 대신에 빠르기는요. 등속 원운동이니까 이쪽으로 갈 때도 속력이 V, 이쪽으로 갈 때도 속력이 V, 이쪽으로 갈 때도 속력은 V야. 그래서 빠르기는 일정해. 빠르기와 방향이 다 안 바뀌어야 등속도인데 얘는 빠르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변하는 운동이지. 그 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뭐라 그러니?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 등가속도일까? 그러려면 힘의 방향 일정해야죠. 그럼 재영아 봐봐. 여기 A에서 받는 힘의 방향. 중심. 네. 운동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는 운동하죠. 그러니 여기에 있을 때도 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탄 거야. 여기에 와서도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는 운동을 했단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얘는 알자 힘이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 받아요. 90력.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맞아. 그랬을 때 봐봐. 이 90력은요. 됐어. 90력은 원의 중심을 향하는데 이 방향과 이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하나는 왼쪽 아래 방향이죠. 하나는 오른쪽 위 방향이죠. 힘의 크기, 힘의 방향 같니? 달라요. 그래서 얘는요. 가속도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일 수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얘는 그냥 가속도 운동이지 등가속도라고 할 수가 없어. 이해해? 자, 얘요. 저요. A요.
여기에 있을 때 이게 운동 방향 어딘 줄 아세요? 항상 곡선에서는 운동 방향이 접선 방향이에요. 얘가 여기 있을 때도요. 얘 운동 방향이 어디냐면 접선 방향이란 말이에요. 운동 방향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진자 운동은 방향도 변하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 뭐해지니? 빨라져요. 그죠? 올라갈 때 느려져서 양 끝에서 속력이 얼마나 그랬어? 0이에요. 순간 0이 되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됐어? 그래서 얘는 빠르기도 뭐하냐면 변한단 말이에요. 얘 5만 가지가 다 바뀌니까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일까? 그거 알짜임 봐야죠. 자, 봐. A점에 있을 때 무슨 힘 받아? 중력. 중력만 받으면 자유낙하해야 돼. 그쵸. 얘 중력에다 뭐까지 받냐면 장력까지 받아.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알짜 힘을 구해야 되니까 평행사변형 그리면 이 방향으로 얘는 알짜 힘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는 운동 방향에 비스듬한 각도로 힘을 받아야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해. 그래서 얘는 충실하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 받아. 그리고 여기 뭐야? 여기서 받는 힘매, 종류. 여기서 힘 뭐 받아? 중력과 장력. 그럼 그거 가지고 알짜 힘을 그려보면 이 방향이죠. 힘의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죠. 됐어? 이렇게 돼. 그래서 실제로 진자 운동과 등속 원 운동은요. 가속도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얘는 그냥 가속도 운동이야. 알겠어? 이런 차이점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등가속도라고 미친 듯이 그동안 배웠다. 1년 넘게. 그렇다면 등가속도의 조건이 뭔지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명확하게. 그래서 그 등가속도라고 하는 건 운동 방향이 안 바뀌어야 되니? 아니야. 운동 방향 바뀌어도 등가속도야. 운동 방향 바뀌어도 등가속도고 빠르기가 바뀌어도 등가속도일 수 있어. 등가속도를 판별하는 기준은 그 물체의 질량과 알짜 힘이 어떤지를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가속도라고 하는 건 방향도 갖는 벡터 값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너네 첫 번째는 내가 등가속도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머릿속에 하나 집어넣으셔야 된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리량은 사실은 두 종류 중에 하나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리량은 두 종류 중에 하나인데 물리량 중에서 물리량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을 얘기해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측정하고 계산하는 과목이 물리란 말이야. 그래서 자 물리량 중에서 그 물리량 중에서 크기만 나타내도 의미가 100% 전달되는 애들은 크기만 쓰면 되죠. 과학은 간단하고 심플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만 있어도 되는데 더 붙이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크기만으로 정보를 100% 전달하면 딱 크기만 씁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길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농도라든가 또는 이동거리라든가 또는 속력이라든가 얘네들은 크기만으로 정보를 100% 전달해요. 그래서 크기밖에 안 쓰는 거야. 이런 애들을 물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스칼라다 이렇게 표현해요. 스칼라 값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크기만으로는 정보가 100% 전달되지 않아서 크기에다가 방향까지를 집어넣어야 정보가 100% 전달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의 대표적인 게 힘이죠. 힘을 10N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N을 이 물체에 오른쪽 방향으로 10N을 줬냐 왼쪽 방향으로 10N을 줬냐 아래쪽 방향으로 10N을 줬냐에 따라 물체의 운동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방향까지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기해봐. 방향을 갖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또 다른 값들 뭐 있어? 가속. 또! 바보들아! 또! 뭐 있어? 이 개놈의 새끼들 1년 동안 배우고 나서 변이 새끼들아. 속도, 운동량, 지랄들을 한다. 씨. 이런 것들. 그쵸? 이거 싹 다 방향 가지고 있어.
그래서 방향이 다르면 다른 값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갖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벡터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벡터. 그래서 중학교 때는요. 너네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칼라만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동거리와 속력을 배워요. 중3 때 이동거리와 속력만 배우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변이와 속도를 배우는 거야. 이렇게 돼.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벡터 값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이런 느낌으로 물리를 배우는 거거든. 그 중에 대표적인 가속도를 아까 판별할 수 있냐? 거기서 가속도는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기 때문에 방향도 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방향이 어디서 왔는지를 판별하면 된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방향도 있는 벡터 값 중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딱 하나 힘밖에 안 배우거든요. 힘. 벡터의 그냥 껍질 힘만 배우는 거였어요. 됐어. 자, 그 벡터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다 배웠어요. 물리 2에서 첫 장이 이거였거든요. 벡터. 자, 이렇게 모노조기가 있다고 쳐. 자, 여기에 어떤 힘이 있어? A 있어. 어떤 힘이 있어? B가 있어. 자, 얘도 있네. C. 얘도 있네. D. 요런 거거든. 이 중에서 A라고 하는 벡터와 같은 벡터 찾아봐. C. 네. A와 같은 벡터는 C예요. 벡터는요. 평행 이동해서 겹치면 같은 벡터예요. 각도만 틀지 않아도 그래서 겹칠 수 있으면 같은 벡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 벡터와 C 벡터가 그래서 같은 벡터야. 근데 나는 A 벡터하고 D 벡터를 무조건 같게 하고 싶어. 방법 얘기해. 무조건 같게 하고 싶어. 방법 얘기해. 방향을 바꾸면 돼. 그럼 방향 바꿔라는 표현을 하는 기호가 뭘까? 방향 바꿔. 정반대로. 기호가 뭘까? 정반대 방향.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정반대 방향이야. 이 뜻이에요. 되겠어? 물리에서 쓰는 건 작다의 의미가 아니고 방향이 반대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와는 반대 방향으로 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 벡터하고요 B 벡터를 무슨 수가 있어도 같게 만들어봐. 방법이 뭐니? A에 힘을 줬어요. 몇 배? 2배.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2, A 이렇게 하면 돼. 또는 A 벡터와 B 벡터를 같게 하기 위해서는 B를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면 되죠. 이렇게 쓰면 돼요. 되겠어? 벡터들은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벡터들이 있는데 벡터가 실제로 대표적인 게 물체의 힘인데 됐죠? A라는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우리는 A라는 물체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어.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어. 얘가 10N이야. 얘는 20N이야. 자, 얘 10N이야. 얘 이쪽 방향으로 10N이야.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어디야? 그 알짜 힘 방향으로 물체가 변할 거니까. 그러니 얘 알짜 힘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내야 된다. 물론 다 힘으로 가지고 놀잖아.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그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을 힘을 뭐 한다 그러니? 합성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합성한 결과의 진짜 힘을 우리는 저 힘들의 알짜 힘이야. 이걸 옛날 말로 합력이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전에 저 아이들의 합력 구해 라고 할 때 우리는 합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너네 알잖아. 첫 번째 여기에 있는 F1, F2라면 얘는 두 힘이 무슨 방향으로 작용하니? 말해. 무슨 방향? F1, F2는 같은 방향. 너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니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알짜 힘을 구하라는 뜻이죠. 이건 더해라가 아니고 합성해라라는 표현입니다. 되겠어? F1과 F2를 합성하는데 문제는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 그러면 단순하게 뭐 하면 되니? 그냥 더하면 합성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30N의 힘이 작용할 거야. 어느 방향으로? 같은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30N이라는 힘 하나만 그려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F라고 하는 힘과 여기에 있는 F3라고 하는 힘을 합성해봐 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됐어? 자, 근데 문제는 F라는 힘하고 F3라는 힘이 무슨 방향으로 작용하니? 그래, 반대 방향이야. 그럼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힘을 합성하는 방법은 뭐 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네, 빼면 돼요. 근데 조건이죠. 무조건 됐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거거든. 그러니 30에서 10을 빼면 되는 거니까 합성된 힘은 20N이고요. 어느 방향? 어느 방향? 그쵸, 큰 방향. 되겠니?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 없이 이거 줄여서 이쪽 방향으로 2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F-를 표현해도 같은 값이잖아. 되겠어? 근데 꼬매가 생각해봐.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냐? 180도예요. 180도일 때이고요. 같은 방향이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니? 0도거든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3N이라는 힘하고요 4N이라는 힘을 방향을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어. 이 물체. 그랬을 때 3N의 힘과 4N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알자의 힘의 크기의 범위를 결정해라. 말해. 1N보다는 크거나 같고 7N보다는 작거나 같다. 맞죠? 이때 1N이라고 하는 최소의 힘은 두 개가 무슨 방향일 때 생기는 거니? 반대. 180도일 때 생기는 힘이 효과야. 그죠? 자, 최대의 힘은 두 힘이 몇 도? 0도일 때 생기는 힘의 효과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느껴야죠. 그게 과거적 사고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서 힘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그럼 결론.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커질수록 알자 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되겠어? 그러니 똑같은 힘이 있는데 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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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N이라고 하는 같은 크기의 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3N이 이렇게 3N이 붙을 거냐, 이렇게 붙을 거냐, 이렇게 붙을 거냐, 이렇게 붙을 거냐에 따라 알자 힘의 크기가 다르단 말이야. 그쵸? 이 각도가 30도, 이 각도가 60도, 이 각도가 90도, 이 각도가 120도야. 그러면 이때 알자 힘의 크기가 제일 큰 게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굳이 구해 알자 힘을? 아니죠. 뭐만 보면 돼. 그래서 몇 번이 제일 크니?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흐름을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흐름을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만 만들어주면 돼요. 되겠지? 이렇게 돼. 자, 그랬을 때 이 같은 방향도 아니고 반대 방향도 아닌 나머지 방향을 우리가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하지. 비스듬한 방향일 때 알자 힘을 구하는 방법 이름 얘기해. 뭐 그리면 돼? 그렇죠. 평행사변형 그려서 알자 힘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평행사변형법 이렇게 얘기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알자 힘 어떻게 하는데? 어디서? 말로 해. 과거는 말로 하는 시험을 볼 거거든요. 어디에서? 너네 힘을 나타낼 때 우리가 화살표 쓴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힘의 3요소 말해. 아가따 배웠잖아. 중학교 1학년 아가떼. 힘의 3요소는 첫 번째 힘의 크기를 나타내야 돼. 또 방향. 그렇죠. 힘의 방향 얘기해야 돼. 근데 세 개 있다니까. 힘의 병신들. 힘의 작용점 나타내야 돼. 이 새끼들아. 그 작용점이 무슨 말이야? 시작되는. 자, 그러면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 라고 하는 이 힘을 화살표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작용점을 어딘가에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에 찍어? 어디에 찍어? 지랄한다. 작용점은요, 저 여기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 아파요. 이 뜻이잖아. 자, 힘을 받은 곳에 찍는 게 작용점이에요.
그러니까 칠판에 찍어야지 병신들아. 그래서 칠판에 찍어서 손이 쳤으니까 치는 방향으로 10뉴턴 이렇게 쓰는 게 화살표라고 이 새끼들아. 듣지? 듣지? 이런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개념이 사실은 좀 있어. 처음 후다닥 배웠으니까. 그걸 다 정리해야 되고 이건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5개념이야. 애들한테 나와서 칠판에 이 힘을 표현해봐. 그러면 다 유재형이야. 여기다 찍어. 여기다 이렇게 찍어. 알겠냐? 근데 여기가 아니야. 여기. 작용점은 힘을 받은 지점에 찍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작용점이 얘네들이죠. 힘의 합력을 그릴 때요. 두 힘을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고 F1과 F2의 작용점을 붙여놓고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합력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마주보는 꼭지점을 향해서 화살표를 그리는 게 이게 알짜힘 방향이야.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알짜힘을 그려보면 끝과 끝만 보면 이 화살표의 길이보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훨씬 짧죠? 왜?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화살표의 길이에요. 길이. 되겠어? 그래서 화살표를 그려보시면 각도가 커질수록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게 가시적으로 보인다. 맞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힘을 그래서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 힘의 합성 과정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인지되어 있다면 거꾸로 가요. 힘을 합성할 수 있다.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면 결국은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의 힘이 하나 나왔어. 이 힘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두 힘으로 분해해봐. 라고 하는 합성도 나오지만 모두 나오니 힘을 분해해야 되는 게 룸2의 개념이지. 힘을 분해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힘을 분해하는 방법은 X축 방향으로 수선에 발을 내리고 Y축 방향으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이 힘과 이 힘이 그래서 F1과 F2라고 하는 이 두 힘의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얘가 되게끔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F의 X축 방향의 힘을 어떻게 구하냐? 요 각도가 세타야. 불러. 너네 수학 보니까 수학 진도 열나 많이 나갔던데 만약에 여기서 개소리하면 너네는 다 공수 원반으로 이동이야. 자, F1 이 길이 어떻게 구하냐? 여기가 90도니까 아가야 이게 90도지. 그럼 이 자체가 피타인 거 보이지? 피타에서 됐어? 피타에서 요 각도가 세타고 요 길이가 F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사인 코사인. 코사인. 보여? 그래서 각도 옆에 변은 코사인 값으로 구하면 돼. 대각선 값에. 됐죠? 그래서 F 코사인 세타가 얘 크기야. 그러니 F가 20이고 코사인 30도라고 칠게. 나 오늘 어떤 반응한테 코사인 30도를 고민해서 대답하더라. 뭐 너네도 그럴 거잖아. 코사인 30이 얼마냐? 2분의 루트 3이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이 힘이 10루트 3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그죠? 자, 그러면 Y축 방향의 이 힘을 어떻게 표현하냐? 얘죠. 얘는 코사인이야, 사인이야? 그렇겠죠. 각도가 마주보고 있는 변이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F 사인 세타로 계산하겠지. 그러니 20 곱하기 사인 30. 사인 30. 죽여버린다고! 사인 30은 얼마야? 2분의 1이야. 되겠어? 그래서 얘 얼마니? 10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너의 사인과 코사인의 개념에 뭐가 문제가 있는데 빨리 얘기해. 있잖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 특수가 30도, 60도, 45도 요거 3개 쓸 거잖아. 이거 3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외워. 되겠냐? 그 정도는 외워. 물리에서는 이거밖에 안 써. 너네한테 미적이 물리에서 나오지 않아. 필요 없어.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힘을 두 개의 힘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이 힘을 분해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는 평면상의 물체의 운동을 잘 안 할 거야. 우리의 핵심의 운동은 뭔데? 포물선 운동이야. 우리는 핵심으로 다뤄야 되는 게 포물선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물체를 던질 때 뒷면으로부터 던지는 각도가 몇 도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 방향으로 속도를 V로 던졌어. 각도는 세타야. 그럼 나는 이 물체의 운동을 그냥은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던지는 순간에 수평 방향의 속도가 얼마였고 던지는 순간에 수직 방향의 속도가 얼마였는지를 따로따로 뜯어서 수평 방향의 속도와 수직 방향 속도로 나눠서 생각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자, 그럼 얘는 수평 방향 속도 얼마야? V 코사인. 그죠? 속도도 벡터니까 이렇게 합성해서 됐어. 모든 벡터는 힘처럼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V 코사인 세타의 속도로 던진 거야. 자, Y축 방향 속도는 얼마야? V 사인. 그렇죠. V 사인 세타로 던진 거야. 그러니까 이 각도가 30도고 내가 던진 속도가 20m/초라면 얘는 수평 방향으로 10루트 3의 빠르기로 날아가고 있는 거고 수직 방향으로는 10의 빠르기로 던지고 공간 같아. 얘기야. 그랬을 때 꼬맹아 봐봐. 얘는 던진 후에 수평으로 날아갈 겁니다. 여기서도 수평으로, 여기서도 수평으로, 여기서도 수평으로, 여기서도 수평으로 가죠. 근데 생각해봐. 내가 던진 후에 이 공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다? 중력밖에 없다. 근데 그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그쵸. 그러니까 수직 방향 속도만 건드릴 수 있고요. 수평 방향 속도는 중력이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날아가는 동안 수평 방향 속도는 얼마나 되겠니? 얼마? 10루트 3, 10루트 3, 10루트 3, 10루트 3, 10루트 3, 10루트 3이야. 그래서 포물선 운동하는 아이들은요, 등 수평면상으로는요, 항상 등속도 운동밖에 할 수가 없어. 왜? 수평 방향으로 힘을 안 받으니까. 되게 명료해, 물리는. 힘 받아야 바뀌는데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변하지 않아요. 알겠어? 근데 얘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잖아. 그럼 생각해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정반대야. 뭐가 바뀔까? 뭐가 바뀔까? 빠르기, 방향, 뭐 바뀔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아. 뭐가 바뀔까? 빠르기만 바뀌어. 알겠어? 빠르기만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중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지. 됐어? 언제까지?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속력이 0이 될 때까지는 빠르기만 바뀌어. 맞아. 자, 그러면 얘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정반대니까 빠르기가 점점 빨라져, 느려져? 느려져. 중력과 속도가 얼마냐면 10이니까 얘는 무조건 1초에 속력이 10씩 느려질 거야. 근데 내가 수직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던졌어. 몇 초 동안 올라가? 자, 이렇게 포물선을 던진다? 나 궁금해. 얘 왜 여기까지밖에 못 가? 왜 계속 안 가? 왜 계속 안 가고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 중력을 받았는데요. 아까는 중력 받아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잖아요. 근데 왜 올라가다가 여기서 더 이상 못 가냐고. 왜 다시 내려오냐고. 여기가 수직 속도가 얼마 됐습니까? 0 됐으니까요. 똑같아. 포물선 운동도요. 수직 방향으로 보면 얘 자체가 똑바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연직 운동이야. 수직 방향으로. 됐어?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수직 방향의 속도가 0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럼 잘 봐. 수직 방향 속도가 10이야. 0 되려면 몇 초 걸려? 0 되려면 중력은 무조건 1초의 속력을 10씩 줄이잖아. 그럼 맨 처음에 속력이 10이야? 그럼 1초 지나면 속력이 얼마 돼? 그러니까 1초 동안밖에 못 올라가요. 이해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얘는 1초 동안만 올라갈 수 있다. 왜? 수직 속도가 0 됐으니까 더 이상 못 간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동안 수직 속력이 10으로 출발했지만 됐어. 올라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5, 4, 0. 그래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속력이 0이 됐다가 중력받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다시 내려오겠죠. 됐어? 내려오면서 1초의 속력이 얼마씩 빨라질까? 10씩 빨라지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여기서의 속력이 4, 여기 5, 여기 다시 얼마? 10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나 궁금한 게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0이다. 맞아 틀려? 포물선 운동할 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력은 무조건 0이어야 된다. 안 돼. 틀려. 왜? 수직 속도는 0이지만 무슨 속도는 있어? 수평 속도는 있어. 그러니 최고점에서의 속력을 알면요. 그 최고점에서의 속력이 바로 모든 수평한 방향의 속력입니다. 이해돼? 이해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하겠지. 너네 머리 좋으니까 이 정도는 따라와야 돼. 됐어? 헉헉거리면 뒤질 거야. 되겠어? 그러면 이 높이가 얼마냐? 1초 동안 올라간 높이야. 안 돼. 1초 동안 올라간 높이인데 이 서블로가 맨 처음에 속력이 10이지. 근데 멈출 때까지 1초 걸리는데 속력이 일정하게 줄기지. 얼마? 그쵸. 주구장창 10이래 이 새끼들아. 그래서 이 높이가 5m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맞아?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스듬하게 던진 벡터를 수평과 수직으로 찢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벡터를 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 힘을 분해하는 능력처럼 벡터를 분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야. 이해? 그래서 힘을 합성하는 연습, 힘을 분해하는 연습, 그걸 통해서 힘을 대표로 하는 벡터들은 그렇게 다루면 된다. 벡터들은 다 그렇게 다루는 거야. 그래서 벡터에 해당되는 속도, 가속도 다 힘처럼 다루면서 합성하고 분해하면 돼. 이해하는 거지? 나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지? 됐지? 이런 얘기야. 그럼 보면 이거 날라가 버리고 얼마야? 올라갈 때 1초, 내려올 때 몇 초? 1초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수평으로 몇 초 동안 날아갔어? 2초 동안. 근데 수평으로 무슨 운동? 등수 운동. 속력 얼마로? 10루트 3. 10루트 3이라는 속력으로 몇 초 동안 날아갔어? 2초 동안. 그러니까 이 옆으로 간 이 거리가 얼마야? 20루트 3이야. 되겠어? 1S하고요. AS하고요. 좀 달라요. 너네들은 물투까지 끝난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AS는 물은 끝난 아이들이야. 그래서 좀 달라. 되겠어? 그래서 똑같은 책으로 해도 너네들과 걔네들은 수업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 여기는 이 중 가장 최상이야. 알겠냐? 그래서 헛짓하면 죽는다. 되겠지? 이런 것들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들 중에서 등가속도라고 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 등가속도를 결정하는 게 힘이기 때문에 힘을 합성 분해하는 걸 다시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너네 알지? 경사면에 물체 있어. 질량이 m이야. 요 가속도 세타야. 이 물체가 받는 힘이 됐어. 지금 이 상태에서 물체가 됐어. 네, 정지되어 있어요. 정지되어 있어? 무슨 뜻이야? 설마 안 움직여요. 이런 얘기 할 거면 뒤져버린다. 정지되어 있어요를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알자임이 0이에요.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되겠어? 자, 그러면 보면아, 얘가 받은 힘이 몇 개? 3개. 3개여야죠. 뭐? 마찰력, 중력, 수직. 그렇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받아야 되고요. 모든 바닥면에 있는 물체가 바닥면이 수직으로 밀어올리는 수직 항력 받고 있고요. 근데 이 두 개만 받으면 알자 힘의 평행사변형 그려보시면 이 방향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려면 이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이 힘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마찰력이죠. 되겠어? 이 얘기예요. 자, 근데 마찰이 없는 면에 뒀다면 됐어? 두 개의 힘만 받으면서 결국은 손을 놓는 순간 얘 뭐하니? 미끄러져 내려가겠죠? 그럼 이때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 나 그거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이 두 힘을 합성해야죠. 근데
평행사변형 그리는 거 그만하고요. 우리 뭐 할 겁니까?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을 x축 방향으로 보자. 그래서 x축과 y축으로 힘을 분해한다고 보자. 그 중에서 수직항력은 y축에 있으니까 분해할 필요가 없어. 누구만 분해하면 돼? 중력만 분해하면 돼. 납득하냐? 자, 그러면 이 중력이라는 걸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분해해서 이거 합성한 결과 얘가 대각선이 되면 되잖아. 그치? 그랬을 때 보면은 여기 어딘가에 각도가 세타라고 있어. 찾아. 이 새끼들은 물투에서 니나노 하고 온 거야? 어딘가가 세타야? 위 어디요? 1번 각이요? 2번 각이요? 2번 각이요. 됐어. 중력하고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이 수직항력을 만드는 요 힘 사이에 요 각도가 반드시 언제나 경사면의 각도입니다. 수학 시간에 증명해 보십시오. 언제나 이 각도가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나눴으니까 여기가 90도인 건 납득해야 돼. 그치? 그랬을 때 요 크기가 mg라고, mg. 그러면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이 힘이 얼마인지 알면 이 힘이 얼마인 줄 알 거예요. 쭉 하던 거니까. 자, 얘는 뭡니까? 불러. 얘는 mg. mg. 각도가 마주고 보고 있는 데는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각도가 마주 보고 있는 곳은 사인, 각도 옆은 코사인. 알겠냐? 그게 더 편해. 물리에서는. 그래서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mg 쌍내려가 세타야. 못 외우면 병신이야 이 새끼들아. 쌍내려가 세타. 됐어? 이 힘은 뭐냐? 코사인. 그쵸? mg 콩 눌러 세타야. 못 외우면 병신이지. mg 콩 눌러 세타. 알겠냐? 이 얘기라고. 이 얘기라고. 그러면 이 수직항력은 얼마만큼 되느냐? 코사인. 네. 수직항력은요. 이 힘과 이 힘의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르는 힘만큼 수직항력이 생겨. 되겠어? 그래서 이 수직항력이 mg 콩 눌러 세타만큼 생기기 때문에 이 힘과 이 힘이 상쇄돼서 이 빗면에 있는 물체는 마찰이 없으면 이게 알짜임이야. 이게 알짜임이야. 그럼 꼬맹아, 얘는 이제 내려오면서 등가속도 운동할까 가속도 운동할까? 등가속도 운동 맞아 틀려? 맞아요. 얘가 내려오고 있는 동안 언제나 이 힘 mg 쌍내려가 세타만 봤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빗면에서 이 mg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빗면의 각도만 안 바뀌면 알짜임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없어. 그래서 경사각이 일정한 빗면에서 내려온다?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얘기야. 이해하겠어? 이제 되겠지? 그러면 이 물체가 내려올 때 알짜임은 mg 쌍내려가 세타야. 이게 알짜임이야. 됐어? 그걸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지. 그러면 저 새끼 내려오는 동안 받는 가속도는 얼마네? 그렇죠. 이거죠. 그러면 이거 1kg를 놨을 때 가속도가 크겠냐? 10kg를 놨을 때 가속도가 크겠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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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은? 똑같죠. 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건 G 사인 세타야. M이 상관이 있어 없어? 이게 없어. 알짜 힘은 질량이 클수록도 알짜 힘이 크지만 실제로 가속도는 질량하고 무관해. 그러니 여기다 1kg를 놓던 10kg를 놓던 이 아이들의 가속도는 똑같아. 가속도가 똑같으면 꼬맹아 같은 높이에서 손을 놨을 때 누가 먼저 내려온다는 거야? 1kg야 10kg야? 똑같이 내려와. 그러면 이 각도를 조금 더 크게 해봐. 빗면의 각도를 조금 더 크게 해봐. 뭐가 커지냐? 세타 값이 커지지. 그럼 뭐가 커지는 거야? 가속도가 커지는 거지. 경사면의 각도를 더 크게 해봐. 그게 90도지. 그럼 거기서 떨어뜨리지. 그 새끼
사각이 90도면요. 됐어? 가속도가 쥐죠. 그 새끼가 자유낙하죠. 그러면 갈릴레이가 얘기했죠. 자유낙할 때 무거운 쇠구슬과 가벼운 깃털 중에 누가 먼저 떨어지니? 왜 그러니? 얘는 10kg고요. 얘는 1kg거든요.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야? 받는 힘이 똑같아서? 얘 힘 얼마 받아? G 사이즈. 얘 힘 얼마 받아? 지랄질을 한다 병신 새끼들. M이라는 물체가 지구로부터 받는 힘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헛소리 한다. mg 받는 거 아니니? 이제 가지가지 한다. 머리가 막 흔들어져. 몇 뉴턴 힘 받냐? 98. 안 돼. 9.8은 나 못 따라가. 중력가 속도 10으로 할 거야. 10m. 100m. 얘 얼마 힘 받냐? 10m. 10m. 쇠구슬과 깃털이 떨어질 때 받는 힘의 크기가 같지 않아. 근데 동시에 떨어진다며. 왜 그래? 동시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뭘까? 같은 높이에서 물체가 동시에 떨어지려면 뭐가 같아야 될까? 이 쇠구슬과 깃털이 뭐가 같아야 동시에 떨어질까? 이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보는 수능 문제야. 가속도가 같다. 그래서 물체가 10kg든 100kg든요. 물체가 받는 힘을 질량으로 나눈 만큼이 물체의 속도 변화량의 가속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1kg든 10kg든 가속도는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VT를 그리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 똑같아서 됐어? 같은 거리를 갈 때 걸린 시간이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 20m 떨어질 거야. 20m 떨어지려면 됐어? 무조건 2초밖에 걸릴 수가 없어. 됐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 질량이 다른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자유낙하할 때 동시에 떨어지는 건 두 물체가 받은 힘이 같기 때문이 아니고요.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가속도가 같기 때문이야. 그러니 빗면에서도 물체가 무겁던 가볍던 상관없이 빗면의 각도만 같으면 걔네들이 받는 가속도의 크기는 어떠니? 같아.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도 오면 바닥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무조건 어때야 된다고? 같다고요. 가속도가 같아야 걸린 시간이 같습니다. 알겠어? 이거 더럽게 많이 보인다. 정신 차려라. 자, 무거운 물체, 가벼운 물체가 동시에 떨어지는 건 가속도가 같기 때문이지 받는 힘이 같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납득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분해했을 때 빗면에서의 가속도가 G사인 세타구나. 빗면에서 가속도를 결정하는 건 각도다, 각도. 질량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머릿속에 조금 넣으시면 되겠죠? 지금 상태 보니까 이 새끼들이 등가속도 공식을 외우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 자, 물체의 운동은요 두 종류로 나눠요. 안 변하는 운동과 변하는 운동. 자, 운동에서 변하는 것과 안 변하는 걸 구별해야 되는데 됐어? 운동할 때 뭘 봐야 돼? 뭐가 바뀌는 게 변하는 운동이야? 고체가 액체되면 변하는 운동을 했다 그래? 위치. 물체의 운동이 갖는 성질은 뭐니? 어떤 물체가 움직여요? 어떤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어요? 둘의 차이점은 뭐야? 방향과 속도. 빠르기입니다. 그죠? 우리 물리에서 보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빠방. 그 유명한 빠방. 알겠어? 자, 물체의 운동을 봤을 때 빠르기와 방향을 봤는데 여전히 빠르기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아? 안 변해. 됐어? 네, 방향도 안 바뀌고 빠르기도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죠. 이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중학교 3학년 때 뭐라 그래요? 빠르기가 똑같아요. 방향도 똑같아요.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그러냐? 다 물리 원반에 갖다 버려버려야지 이 개놈의 새끼들아.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새끼들이 시간이 지나도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 이거 무슨 운동이냐고? 뭐라고 하죠?
사실은 등속이라는 건 등속력에서 력자를 생략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빠르게만 안 바뀌는 게 아니고 모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방향 안 바뀐다는 얘기도 해야죠. 등속. 어? 등속 무슨 운동? 등속 무슨 운동? 등속 무슨 운동? 이런 병신 새끼들이 등속. 직선 운동. 개놈의 새끼들. 와! 띠멍이 진짜.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중3 때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지.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빠르게 안 바뀌어요, 방향 안 바뀌어요를 따로따로 표현한 거지.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둘을 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한 글자 줄여서 나타내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한 글자 줄여서 뭐라고 하니? 빠르기와 방향이 다 안 바뀌는 운동을 괜찮아. 어차피 무식한지 이미 다 알았어. 뭐라고 하지? 속도 운동.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한꺼번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잖아. 됐어. 속력은 빠르기만 얘기하는 거고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다 얘기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어. 그러면 예준아,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에 속한다 안 속한다? 등속 원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도 되니 안 되니? 이거 안 되죠. 왜? 등속 원운동은 방향이 매 순간 바뀌는 거야. 직선 운동 아니야.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안 변하는 운동이 있다면 무슨 운동도 있냐면 변하는 운동도 있다. 빠르기만 바뀌어도 되고 방향만 바뀌어도 되고 빠르기와 방향이 둘 다 변해도 되지. 자, 내가 이제 걱정돼서 묻다.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의 대표적인 얘 두 가지. 우리 아까 했어. 빠르기만 바뀌어요. 방향은 안 바뀌어요. 무슨 운동이 그랬어? 그렇죠. 자연학과 하나 더 있다고. 정말 숨이 안 쉬어지려고 한다.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이 자연학과. 자연학과 빠르기만 바뀌어. 또 연직상반. 아, 연직상반 올라갈 때까지만 봐. 그 얘기잖아. 연직상반. 이게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이야. 자,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는 운동 뭐 있어? 등속 원운동. 빠르기 방향 다 바뀌는 운동 뭐 있어? 수직 운동. 지랄하지 마. 수직 운동은 얘네들을 얘기할 거잖아. 얘네들 새끼야. 빠르기 방향 다 바뀌는 운동. 우리 아까 다 썼어. 던지는 거. 그거 뭐라 그랬어 내가? 진짜 운동.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 새끼들. 하나 더 있지. 아래로 포물선. 아까 네가 얘기한 진정. 얘네들이 빠르게 방향 다 바뀌는 운동이야. 괜찮아? 선생님이 처음 하듯이 하려고 그러면 지금. 자, 근데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빠르기만 바뀌던 방향만 바뀌던 빠르기 방향 다 바뀌던 우리는 이 변하는 운동을 멋진 말로 뭐라고 한다? 등속. 변하는 운동을 뭐라고 한다? 안 변하는 운동, 등속도 운동. 그죠? 안 변하는 운동, 등속도 운동. 변하는 운동, 가속도 운동. 그래서 가속도 운동은 변하는 운동이라는 뜻이야. 그 중에서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고. 맞아? 그래서 이 중에 등가속도 운동이 몇 개 있다고? 이 중에 네 개. 불러. 자연학과. 자연학과. 이 중에서 세 개밖에 없다. 자연학과. 연직선. 연지상반. 등속원. 아니 포물선. 포물선. 저 개새끼 고추 따버리든지 해야지 저거 이 병신 새끼 저거.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언제든 긴장된 상황에서 질문을 탁탁 튀어나와야 돼. 어쩔 수 없어. 너네는 그런 시험 보러 갈 거야. 이제 330일 남았어. 자, 그래서 가속도 운동은 변하는 운동인데 얘는 안 변했는데 얘는 왜 변해? 어떤 물체가 가고 있었는데 그 물체는 계속 안 변하고 쭉 가거든? 근데 다른 물체는 계속 변해.
둘의 차이점이 뭐야? 그 가속도를 만드는 게 뭔데? 아까 말씀드린 알짜임이죠. 그러니 아무것도 안 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알짜임을 안 받아서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해 또는 정지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면 물리에서는 뭐라고 해석해? 힘 안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접근해야 돼. 되겠어? 물체가 가속도 운동해 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 이 새끼 알짜 힘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접근해야 돼. 이렇게 접근해야 돼. 물리 문제를 푸는 요령. 물체가 변하냐 안 변하냐를 판단해서 변한다면 힘 받고 있다는 거야. 안 변하면 힘 안 받고 있다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 알겠어? 모든 문제는 힘으로 풀어. 그래서 힘이 작용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이거 판별해야 돼. 그쵸? 자 그러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힘 받아서 빠르게만 바뀌어? 힘 받았다며. 그래서 변했다며.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힘 받으면 빠르게만 바뀌어? 얘네들은 어떻게 힘 받았는데 방향을 바뀌어? 얘는 어떻게 힘 받았는데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어? 물체가 가고 있어요. 과학자는요 통제해야 돼요. 기술은 통제력이에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과학자예요. 저요 이 A라는 물체 빠르게만 바뀌게 하고 싶고 방향을 안 바뀌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힘 줘야죠. 바뀌어야 되니까. 어떻게 줄까요? 어떻게 힘을 주면 빠르기만 변하게 할 수 있는 운동하는 쪽으로. 네.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빠르기만 바뀌죠. 그것도 빠르기가 점점 뭐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는 물체는요. 낙하하는 운동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빠르기만 빨라지는 거예요. 됐어? 근데 얘는 빠르기가 느려지잖아요. 어떻게 힘 받았어요? 그렇죠. 정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연직상관 운동은 운동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르기만 느려지는 거야. 됐어? 그래서 내가 어떤 물체가 빠르기만 바뀌고 있다? 아, 이 새끼 운동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구나로 판단해야 돼. 알겠어? 힘의 크기뿐만 아니라 힘의 방향도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기만 바뀐다면 얘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 중에서 힘을 받고 있는 거고 빠르기가 빨라진다면 같은 방향으로 알짜임이 생겼네. 빠르기만 느려진다면 반대 방향으로 알짜임이 받고 있네. 이렇게 판단해야 돼. 되겠어?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이 새끼는 어떻게 힘 받아서 방향만 바뀌어? 그렇죠. 운동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등속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알짜임을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자, 그러면 포물선 운동, 진자 운동처럼 방향과 빠르기가 다 바뀌려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되냐? 그렇죠. 비스듬한 이 얘기야. 근데 이게 교과서 개편되면서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이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야. 너네 요번에 명제 시험 볼 거야. 6개월 먼저 시작한 애들과 같은 시험을 볼 거야. 학교 갈 확률은 희박하겠죠. 그래도 시험 봐요. 경험이잖아요. 보세요. 경험 삼아 보세요. 그래야 과거에 가서 안 떨어요. 그래서 시험을 다 보십시오. 그럼 막 면접도. 네. 만약에 1차가 합격되면 필기시험 보러 가고 필기시험 합격하면 면접 보러 가고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 그냥 합격하고요. 그럼 가야 되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명 갔습니다. 재수 없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에서 2~3명이 갑니다. 재수 없게.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가서 해. 그렇게 가요. 가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지금 너네는 과정을 다 배웠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주거에 있는 문제도 막 푸는 건 집에 가서 혼자 해.
할 수 있잖아. 못하면 병신이야. 그거 해. 근데 그런 문제를 풀어보려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런 것들을 건드려 볼 테니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뭐가 바뀌는지가 우리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중 우리는 변하는 운동, 가속도 운동, 그 중에서도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 등가속도 운동. 됐어? 그게 모든 운동의 기본이야. 모든 운동의 기본은 등가속도 운동인데, 예를 들어줄게. 어떤 물체가 있어. 0초,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물체의 위치가 맨 처음에 0초일 때가 기준점에 있었어. 그리고 1초 지나니까 기준점으로부터 2m 먼 곳에 6m, 12m, 20m로 가고 있어. 자, 그렇다면 얘는 가속도가 왜? 나 쳐다보지 말고 구해, 씨.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얼마? 2. 너는? 20이라고 했잖아 좀 전에. 저거 2랑 2야. 가속도인 거 맞아. 자, 가속도는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가속도를 하려면 일단 속도가 알아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속도를 구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속도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알기 위해서 구간을 짧게 잘라서 보자. 이런 얘기죠. 첫 번째 구간의 속도와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의 속도를 구하자는 얘기죠. 그 중에서 첫 번째 구간 1초 걸리는 동안 2m 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빠르기가 2m/초다. 두 번째 구간 1초라는 시간 동안에 4m 갔기 때문에 4. 세 번째 구간 1초 동안에 6m 갔기 때문에 6. 네 번째 구간 1초라는 시간 동안에 8m 갔기 때문에 8이라고 한다. 됐죠? 이게 각각의 구간의 속도야. 그러면 속도 변화량. 첫 번째 구간에서 두 번째 구간으로 갈 때 속도 변화량은요. 모든 변화는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는 게 변화량이야. 그래서 4에서 2 빼니까 변화량이 2고요. 그 2라는 속도가 바뀌는 동안 걸린 시간은 구간 시간 그대로 가면 돼. 1초야. 그래서 얘 가속도가 2m/s 제곱이고 얘도 가속도가 2m/s 제곱이고 얘도 가속도가 2m/s 제곱이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이런 형태로 하고 나는 여기서 가속도를 구했었는데 이 등가속도 운동에 자, 오랜만이다. 그래프 그려봐라 이 썩을놈들아.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 세 가지.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래놓고 모든 그래프 속에는 숨을 수 있는 게 있다. 기울기와 면적에 뭐가 숨었는지도 생각해 볼 거거든. 일단 개형 그려봐. 아까 그 운동,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그 운동의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아까 가속도는 2였어. 그 정도의 숫자를 생각하면서 한번 그려보시면
그래서 면적, 기울기, 의미. 그렇지. 설마 이걸 못 그리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봤습니다. 다행히도 그리셨어요. 자, 그렇다면 기울기와 면적에 뭔가가 숨어있다. 그 의미가 뭐였느냐? 라고 하는 거죠. 시간, 거리, 그래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기의 의미가 뭡니까? 그 기울기의 의미를 어떻게 찾습니까? 수학 시간에 배웠죠? 기울기 구하시. 물론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을 구한다죠. 의미도 똑같습니다. 자, 얘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입니다. 뭘까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속도.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속도입니다. 근데 기울기가 두 가지가 있죠. 1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가 있고요. 2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울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특정한 한 순간의 기울기, 접선 기울기가 있고요. 0초부터 1초까지를 연결한 구간 기울기도 있어. 맞아?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래며. 그럼 그 중에서 접선 기울기는 무슨 속도야? 어차피 기울기니까 속도는 맞아. 그죠? 접선 기울기가 무슨 속도? 병신 새끼들. 짧은 시간 동안의 변화량이니까 순간 속도지 새끼들아. 이게 순간 속도지. 와, 나는 뭘 가르쳤었냐? 그동안 너네들한테. 어떤 특정한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들은 순간적인 거잖아. 그걸 수학에서 미분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구간 기울기. 0초부터 2초까지의 속도를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0초부터 2초까지의 그래서 빠르기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평균 속도의 새끼야. 시간을 길게 잡아서 그 안에 평균값을 내는 거잖아. 평균 속도.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속도가 점점 뭐해지고 있냐? 빨라지고 있지. 그러면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거야.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건 어떻게 그려지냐? 속도가 느려지는 건 어떻게 그리는데?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됐어. 이렇게 그려도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기울기가 감소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려도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기울기가 감소하니까. 됐어. 기울기가 얘 점점 감소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됐어. 기울기가 점점 감소해요.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단지 얘는 앞으로 가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면 얘는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 뿐이야. 방향만 다른 거지. 이 그림이랑 속도가 느려지는 거 맞다고. 그럼 속도가 빨라지는 그림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다는 얘기네. 속도가 빨라지는 그림이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그림을 됐어? 나는 지금 이렇게 그렸어. 또 뭐 있겠냐? 이렇게 그려도 빨라지잖아 새끼야. 여기서 출발해서 뒤쪽으로 오면서 빨라지잖아. 이 개놈의 새끼들. 그치?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그쵸?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가 속도였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고, 자, 접선 기울기는 순간 속도, 구간 기울기는 평균 속도,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얘도 기울어잖아. 이 기울기 뭘까? 기울기의 의미가 뭘까? 기울기는 무조건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위치. 아니야. x축분의 y축의 변화량,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가속. 네. 가속도 된다 이 새끼야. 그죠? 그럼 나 물어볼게. 얘 1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2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그러니까 등가속도지. 알겠어? 그래프에 그렇게 써있어. 나 등가속도 해요.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럼 나 이렇게 그릴게. 시간 위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게. 얘 무슨 운동하냐? 그쵸?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인데 1초일 때 속도나 2초일 때 속도랑 똑같으니까 등속도 운동하는 거지.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야. 3학년 2학기. 틀리면
끼어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새끼들아.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면적도 의미가 있다는데 우리요 이 밑에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니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포맷이에요. x축 곱하기 y축의 값이 항상 면적 속에 숨어있는 의미예요. 뭐야?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의 의미가 뭐였어? 네. 이거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이기 때문에 속력 곱하기 시간 간거리죠.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간거리. 그러면 이거 면적이 뭐야? 속도면 그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넘기시면 AT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면적은 속도가 아니고 속도 변화량이에요. 속도 변화량. 이런 얘기야. 속도가 아니야. 속도 변화량이야. 등가속도 그래프 기본. 초기에 속도 있었어. V제로 2에 빠르겠어. 근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 야, 등가속도 그래프 지구상에 3개밖에 없는 거야. 처음 속도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빨라지던지,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일정하게 빨라지던지, 처음 속도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줄어들든지.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시간속도 그래프로 그리면 3개밖에 안 나와. 3개밖에 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해? 라고 하면 이 3그래프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리기 시작하면 돼. 알겠지? 등가속도는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래프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야. 난 그래서 등가속도 그래프 그리라고 하는데 고민하고 있는 새끼들 보면 정말 죽이고 싶더라. 알겠냐?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중 첫 번째 이 그래프를 그냥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그래프는 셋 중에 하나야.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서요. 자, t초가 지난 순간 나중 속도를 v라고 칠 건데 다시 이게 이 그래프 기울기 뭐라고? 가속도 와, 물투까지 했다는 새끼들이, 병신 새끼들이. 자, 그러면 처음 속도보다 t초가 지나면 속도가 이만큼 증가했지.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하라고?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하라고 네가 아까 했어? 음적 속도죠. 지랄하지 마.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가 증가했어. 자, 꼬맹아, 가속도 구하는 식 불러. 불러. A는 T분의 델타 V 델타 V를 물어봤잖아, 이 새끼들아. 델타 V 어떻게 보면 AT AT 새끼들아. 아, 나 이 띠봉한 새끼들은 정말 탈피해야 되는구나, 너네가. 아, 나 진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잖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잖아. 그거 생각하자고. 그래서 속도 변화량을 AT로 계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등가속도 공식에서 나중 속도 어떻게 구할래? 처음 속도에다가 늘어나고 더하면 나중 속도야. 그치? 그러니까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세요. 이게 등가속도 공식이었잖아. 그렇게 너네가 못 외웠던 그거. 아씨, 무슨 말인지 알지? 왜 나왔는지 알지? 자, 그 다음에 간거리 구해라. 우리 어떻게 구했어? 자, 이 그래프에서 간거리 어딨어? 면적 근데 면적이 사각형 넓이하고 삼각형 넓이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식도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로 공식이 만들어졌겠지. 채워야 새끼들아. 이상한 거 창작하지 마. 불러. V0 T V0 T 플러스 2분의 1 AT A T 제곱. 되겠어? 이건데 등가속도 간거리 이렇게 구하면 병신이라니까. 실제로 가르쳐주지만 이렇게 잘 안 구해. 어떻게 구해? 평균 적당한 높이를 잘라서 그냥 통으로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지.
왜? 어차피 여기 튕겨나간 세계가 여기 들어오면 되니까. 그 적당한 높이가 뭐야? 정말. 이게 뭐야? 평균 속도지. 그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해?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는데? 부지런하다.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된다고 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간거리는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 곱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더 빨라.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8이라고 칠 거야. 여기가 2초야. 간거리 얼마야? 이 평균 속도 얼마야? 유재영 빨리 얘기해. 평균 속도 2분의 2분의 V 제로서 그러니까 집어넣어. 얼마야? 2분의 V 제로서 8 곱한 평균 속도가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반대. 처음 속도 얼마야? 10, 10, 10 나중 속도 8. 5 그래서 더해서 반대가니까 5. 5T 거기다가 걸린 시간 얼마? 2초. 10 그래서 얼마? 10. 알겠냐? 이거. 절대 수업 시간에 나 혼자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단과에서나 설명해 주죠. 영재 과거는 수업 안 해요. 그냥 너네끼리 생각해봐. 너 혼자 생각해봐. 네 생각이 맞나 틀리나 내가 얘기해 줄게. 틀렸어. 다시 생각해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평균 속도 이렇게 구하고요. 너네 나한테 배운 거지. 시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령 공식. 불러.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 EA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되겠냐 이런 거야. 자, 근데 보면 시간 없어. 자유낙하해.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자유낙하할 겁니다. 보면 자유낙하의 조건은 처음 속도가 무조건 0이어야 되냐? 자유낙하는 어떤 운동을 자유낙하해? 중력만 받고 떨어지면 되지. 초기 속도가 0일 필요는 없는 거야. 초기 속도가 10부 시작하던 30부 시작하던 그 후부터 중력만 받고 떨어지면 무조건 자유낙하야. 알겠어? 근데 우리는 처음에 속도가 0이라고 치자. 중력만 받고 떨어질 건데 중력과 속도 10이라고 할 거야. 알겠어? 자, 얘가 2초 후에 바닥에 닿을 거야. 알겠어? 자, 그래프 그려. 실제 숫자 놓고 그려. 실제로 숫자 놓고 VT 그래프 그리시는 겁니다. 자유낙하입니다. 예준, 넌 왜 요번에 물어라고 화를 보냐? 저번에 물어봤어. 그건 당연히 알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를 보긴 해. 근데 근데 물어도 시험 봐. 어차피 준비가 뭐라고요? 일주일 차이 나잖아. 그럼 준비는 하나만 하고 그치, 당연하지. 시험을 2개 보라는 거예요? 그치. 예. 근데 저번 성적보다 나쁘게 나왔다? 고추 딴다. 더 어렵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모르지. 내가 안 냈는데. 중급이에요, 성적. 중국 봐야지. 중급인데 이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모르겠어. 해봐. 저번에 잘 나온 거 아닐까요? 죽여보네. 씨. 자, 처음 속도 얼마의 상태로? 그죠? 거기다가 2초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숫자 넣고 다 집어넣어. 자, 그래프 개형 잡았어? 맞거든? 뭐가 아니야 이 새끼야. 지가 그려놓고 맞는지 틀린지도 생각을 못하고 숫자 집어넣으라 그랬지. 당연히 속도가 0인 상태로 일정하게 빨라지겠지. 이거 나도 알아. 숫자 넣으라 그랬지. 여기 2초야. 여기 얼마야? 20. 그쵸. 그러면 새끼야 이거 얼마야? 20. 20부터. 얘 평균 속도 얼마야? 유재영 평균 속도 얼마야 얘? 10. 그죠? 10 곱하기 2 그래서 20 되겠냐? 그럼 보면 여기 1초야. 여기 얼마라고 쓸 거야? 7. 그러면 1초 동안 간거리 이건 얼마야? 5. 3초. 그러면 1초 동안에는 5m 낙하하고 1초에서 2초 동안에 15m 낙하하고 이지라는 거잖아. 근데 이 그림을 연상한다고 쳐봐. 우리 2초 동안 그랬지만 3초도 될 수 있고 4초도 될 수 있잖아. 그럼 보면 여기 패턴, 여기 간거리 패턴. 이거 1대 3이지. 그럼 이거 뭐라고 하냐? 5, 7. 그게 나 궁금한 거 있는데
km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상관이 있어 없어? 이게 1km든 100km든 상관없는 지구상의 자연과 그래프는 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곽의 새끼들아 여기는 숫자라 지구상의 자연과 그래프 하나밖에 없어. 어떤 물질을 떨어뜨려도 다 이 그래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km든 100km든 20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몇 초 만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 왜 그래?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그래. 되겠어? 이 얘기하는 거잖아. 외워. 그럼 보면 이거 등가속도 공식으로 바꿔. 등가속도 공식으로 변형시켜봐. 등가속도에 적용할 거 아니야. 처음 속도가 0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다 날려.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야? 중력 가속도니까 이거 다 주행 바꿔. 옆으로 간 거리는 S라고 하고 수직으로 이동한 거리는 물리에서 그냥 H라고 쓰는 나쁜 습관이 있어. 그치? 1번 불러. 뭐야? 보이는 GT. 그러니까 그러면 자유낙하 한지 3초 지났어. 속력 얼마야? 중력 가속도 10 곱하기 3 얼마? 30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거꾸로 얘기할게. 속력이 50이야. 떨어진 지 몇 초 걸렸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론 H는 2분의 1 GT 제곱. 됐어? 20m 낙하했어. 몇 초 걸려? 20m 낙하했어. 몇 초 걸려? T는 불러. 루트. 아이고! T는 루트 불러 이씨. G분의 2H. 이제 순정점이 된다. 중력 가속도 얼마? 10. 2 곱하기 낙하한 거리 얼마? 20. 몇 초 걸렸어? 그렇다고. 이제 주문 공식 없어. 우리 다 공식 변형해서 쓴 거야. 공식 4가 있어. 그러니까 낙하할 때요. 이 높이만 줘도 우리는 몇 낙하하는데 몇 초 걸렸는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낙하하는데 몇 초 걸릴지 구할 수 있다. 못 구하면 다 뒤져버린다. 알겠지? 자, 세 번째. EGH는 응용이라는 걸 좀 해봐. 이 병신 새끼들아. EGH는 V 제곱. 그럼 나 궁금한 게 있네. 20m 낙하한 후의 속력이 얼마? 20m 낙하해서 속력 얼마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0m 낙하한 후의 속력은 루트 EGH죠.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보이냐? 그래서 20m라고 이 새끼들아. 감동적이다. 이렇게 수업할 거야. 괜찮아? 할만해? 오케이. 너네가 아마 수업 제일 할만한 게 물릴 거야. 지하기 제일 어려울 거야. 파이팅 해라.